이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전 검역 검진에서 특정 접경 지역에서 올라온 대원들이 37.4도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북한과 관련한 소식 오랜만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 어떻게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갈지, 관계가 개선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압박을 할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말이죠. 북한에서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인정하고 나섰다고 해서 왜 인정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자부했잖아요. 예. 왜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다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북한의 확진자 과연 없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죠. 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청정국이다. 코로나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오늘 갑자기 정말 예상에 없었던 정치고회의가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미크론이 발생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면 8일날 수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의 한 단체의 유열자, 그러니까 열이 있는 사람이겠죠. 열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검체를 채집해 봤더니 유전자 배열을 분석해 봤더니 오미크론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즉 다른 지역도 아닌 평양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의 한 단체니까 단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그 단체에 있는 일원들이 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미크론이 나왔으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을 거니까 평양 지역에 상당수의 그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통신 보도를 했고 좀 전에 조선중앙 TV에서도 회의 영상이 나왔는데요. 혹시 준비가 조선중앙 TV가 그 보도를 했으면은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 조선중앙 TV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와 함께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화면도 화면인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이게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나온 걸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특이한 게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간부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나온 동영상을 보니까 입장을 할 때는 김정은 총비서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회의할 때 이제 마스크를 벗어 놓더라고요. 근데 물론 코로나가 발생했던 한 2년 전 초기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마스크를 썼던 기억이 몇 번 있긴 한데 그 이후로는 본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간부들만 쓰게 했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바로 측근에 있는 간부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노 마스크로 다녔었는데 오늘 그림을 보니까 김정은 자체도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회의가 끝나고 퇴장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퇴장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평양에도 코로나의 공포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안정식 기자 입장에서도 추론과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청정 지역인 북한에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한 명도 없었는데 왜 지난 8일 유열자들이라고 한다면 열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이런저런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이 된 걸까? 어디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냐?
뭐 중국을 다녀온 사람인지 어디 다른 나라를 다녀온 사람인지 뭐 이런 정보는 우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은 바이러스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한 2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의 최대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국경을 아예 봉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었고 중국하고의 왕래도 거의 못 하겠습니까? 못하게 했고 올해 초부터 신의주와 단둥 간에 화물 열차가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인적 교류가 재개된 건 아니에요. 이제 물건만 실어 가고 그다음에 그 물건 자체도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왔을까 봐 의주 비행장에 저희 적치해 놓고 근 뭐 2, 3개월 최소 몇 주에서 2, 3개월간을 그냥 물건을 방치를 해서 바이러스가 묻어왔더라도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만든 다음에 꺼내가는 이런 특등 방역 조치를 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갔느냐. 정말 북한이 이 코로나 주의를 촉구하면서 새가 바이러스를 묻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철새가 뭐 바이러스를 묻어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해상에서 뭐 석유류의 불법 환적 이런 것들 많이 적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북한의 석유를 밀수해서 실어나는 배가 다른 나라의 배와 배가 이제 붙어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환적하면서 또 그렇죠. 사람이 접촉이 됐을 텐데 예. 그런 쪽을 통해서 혹시 묻어갔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을 상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갔는지는 정말 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어쨌든 평양 시민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일단 북한이 인정한 건 예. 평양시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나왔다는 예. 거니까요. 예. 예. 평양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중앙TV에서 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북한에도 나왔다라고 발표하는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중 상황에 대한 중간 총화를 진행하고 예, 아마 중요한 김정은 총비서가 소집한 회의에서 뭐 북한 노동당과 또 북한 당국의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관련한 정치국 회의 관련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방역 대책도 논의가 됐을 것이다. 아마 예. 더 후에는 저 방송이 됐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목소리가 리춘희 아나운서 목소리 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리춘희 아나운서 얼마 전에 뭐 김정은 총비서가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했다. 뭐 집도 주고. 평양 경루동에 예. 고급 주택을 하사를 예. 받았죠. 하사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찍을 예. 때도 김정은 총비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화면에서 아마 잘 못 보셨을 텐데 저 김정은 총비서가 앉아 있는 저 위쪽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시계 부분을 클로즈업한 샷들을 좀 주시해서 보면 저 위가 사진이 아니라 시계인가요? 시계인데요. 예. 제가 시계를 보니까 예. 1시 10분, 2시 반 이런 것들이 잡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통신 발표를 보면 오늘 회의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도가 한 8시 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열린 건데 그러니까 새벽 한두 시에 저 회의를 했다 이렇게. 예. 새벽 1~2시에 저 회의를 소집한 것 같다. 예. 예. 자, 그런데 걱정은 말이죠. 북한의 의료 체계가 예.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고 예.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고 2년 전에 보면 그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유럽도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과연 북한이 저렇게 한 명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전파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죠. 이 의료 후진국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들어가면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북한이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국경까지 봉쇄했던 이유인데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관리를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또 이런 측면은 있어요. 북한과 같은 나라는 뭐 자유나 인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격리 통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발열자, 코로나 의심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말 그 지역에 꽁꽁
닫아매고 아예 못 움직이게.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뭐 병으로 죽든 말든 별로 상관 안 하고 지내는 이게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주 최대한의 격리 정책으로 어느 정도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북한이 감당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갈지는 향후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백신도 부족할 것이고 치료약도 없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백신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데 혹시 예. 이런 백신 지원, 이런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남과 북이 다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다고 하지만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라는 측면은 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병 관련, 감염병 관련 백신 지원도 치료제 지원은 뭐 전형적인 인도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은요, 네. 김정은 총비서가 첫 회의를 소집해서 비상방역 체계를 지시를 하면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각 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격리, 봉쇄, 차단 이런 걸 썼거든요.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 국제사회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이걸 벗어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더 닫아매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의 북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봉쇄가 최고의 전략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외부의 백신 지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고요. 권영세 후보자의 이야기, 생각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예. 북한에 가장 먼저 어떤 제안이나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우선 좀 무슨 얘기든 얘기 좀 하자라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이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남북 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으신가가 제 질문입니다. 예, 뭐 당연히 북한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식의 거는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북한의 의사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징후가 있는 건지 움직임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의 굴착 작업이 계속 진행돼 왔고요. 갱도 굴착 자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내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까지는 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같고요. 다만 당장 며칠 안에 할 정도로 임박한 징후는 아니다라는 정도의 상태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발생 상황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 지금 어제 가장 큰 뉴스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전국적으로 모내기 전투하자가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든 나라에는 모내기가 엄청난 국가적 행사거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 핵실험 같은 도발을 조금 미룰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예정대로 밀고 나갈지 이 부분은 좀 북한이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 햇살 하얗게 캠퍼스 잔디 위에 비칠 때 우리는 마주쳤지 눈으로 얘기했지. 예, 지금
계절이 5월이죠. 오늘이 5월 12일입니다. 5월은 대학가에서는 축제 시절이기도 했죠. 그러나 2년 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2년 동안 대학가에서는 봄 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가 되고 올해 대학가에서는 마침내 축제가 다시 시작됐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도 시작이 됐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라서 축제가 시작이 됐고 지난 2년 동안 젊음을 구가할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우리 대학생들 정말 5월 모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젊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푸른 계절이라는 노래와 함께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거야 그리운가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